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소방직 문제긴 한데 강제집행 물어봤죠? 자, 일단 대집행 물어보는데 대집행 나오면 돈이 아닌 하여튼 대체적 자기 의무. 첫째 끝에 행정청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제3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대집행 대상은 공법상 의무를 해야 되죠?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됐네. 그것 때문에 일단 1번이 벌써 답이네요. 응? 공법상 의무에 한정돼. 사법상 의무는 민사송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계고에 대해서 묻는 거야. 대집행 계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고장에 어떤 부분이 철거 대상인지 이런 게 내용과 범위가 특정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대집행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낸 문서에 의해서 범위가 특정될 수 있으면 그거로 충분하다. 맞고. 3번은 비상시 위험이 절박할 때는 계고 조치 생략할 수 있다. 맞는 거고. 4번은 최저 끝에 법 위반한 형사처벌, 행정형벌 주는 거하고 두째 줄 끝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서로 목적과 성격이 다른 거라 병과해도 된다. 이중처벌로 안 된다. 그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답은 1번이었고, 문제 2번은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대화형으로 냈어. 자, 1번 대집행 절차가 인정된대. 법에 의해서 대집행 방법 쓰라고 돼 있으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맞네. 답변. 그죠? 그 다음에 2번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공법상의 의무 중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야 된다. 맞네요. 3번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꼬로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에 철거명령과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 같이 부과할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겠네. 첫째 끝에 이행 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 안 된다. 일신 전속적 성질의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승계합니다. 답이 상속 대상도 안 되는 거고 승계되는 거 아니죠? 따라서 4번이 답입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졌는데 옥상에 불법 증축을 했어. 그러면 A에게 행정청이 철거 명령 내리고 안 따르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어. 근데 이 사람 이행 강제금은 납부 안 한 채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끝나는 거야. A에 대한 철거 명령이 이행 강제금은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집을 자식이 상속받아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시 상속받은 자식에게 여전히 그 옥탑방이 불법으로 있다면 다시 한번 철거 명령 내리고 이행 안 하면 다시 이행 강제금 부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 이거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 문제 3번은 이해를 연결한 거, 잘못된 거. 자,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집행벌이라고도 불러온 거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 불러온 거다. 1번은 맞고. 2번 영업소 폐쇄 조치가 대표적인 직접 강제 조치의 예다. 맞고. 3번 이게 틀렸네. 이거 즉시강제 아니죠. 즉시강제는 그 밖에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안 하니까 강제 안 돼. 그 원상 복구 명령 의무를 먼저 부과했고 불이행하니까 강제 들어가니까 이건 즉시강제는 아니지. 적어도 의무를 이행 안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이게 대집행이거나 직접 강제거나 뭐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 강제 집행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강제하고는 안 맞아. 그 원상 복구 명령이 힌트야. 의무를 먼저 부과했으니까. 과태료라는 건 행정벌 중에 질서벌에 속하는 거예요. 행정벌의 한 종류죠. 문제 없어. 3번이 답이 됐어. 그 다음에 문제 4번 즉시강제. 원래 즉시강제 잘 안 나오거든. 근데 국가직에서만 2년 연속 즉시강제를 냈더라고. 내가 이 문제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냈고 2022년도에 냈는데 국가직에서 즉시강제 틀린 거. 즉시강제 해놓고 첫째 그때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돼. 이게 법원에 사전영장 항상 받아야 된단 말이잖아. 항상 때문에 틀렸지.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항상. 이게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적으로 그랬으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지?
양산되게 들었고 다음 페이지 2번. 즉시강제는 강제집행에 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죠. 반면에 중간에 있는 직접강제는 강제집행의 일종이고, 응?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됐어. 그 다음에 3번은 자 처지 끝에 불법 게임물을 현장에서 즉시 수거 폐기하는 조치는 즉시강제다. 응? 판례에서 이미 인정한 거고. 4번은 뭐야? 첫째 줄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최후의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보충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게 비례 원칙 따라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대집행. 대집행이 제일 많이 나와요. 틀린 거. 아이고야. 1번 도시공원 시설. 이건 매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점유자를 퇴거 및 비우고 나가라 하는 의미는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2번. 2번은 뭐 얘기하는 거지? 앞에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졌다 주장해서, 응? 뒤에 행위 취소해달라고 수긍하면서 앞에 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자의 승계 문제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에 행위는 앞에 행위는 대집행 계고 조치고 계고 처분이고 뒤에 행위는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야. 응? 그럼 이거 대집행 절차 내에서의 행위잖아. 이거는 하자 승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행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후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해달라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답니다. 따라서 없다 그랬죠. 그럼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5번에 2번. 3번은 대집행 비용 징수했을 때는 국고로 국가가 그 대집행 처리한다면 국가기관이 했다면 국고로, 지자체가 했다면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간다. 응? 아까 읽었죠? 응. 대집행대에서 행정심판, 당연히 대집행 조치들은 다 처분성이 있으니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전통적으로는 부작위 의무나 대신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주로 써왔는데 대신할 수 있는 의무도 쓸 수 있다. 응? 맞고. 2번은? 2번도 맞네.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그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하는 거 당연히 무효야 이건. 응? 2번 맞고. 3번은? 자, 3번은 두 번째 끝에 의무를 이행했대. 하긴 했는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대. 근데 핵심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을 한 거야. 늦었더라도. 그렇다면 의무 이행이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근데 있다라 그랬네? 응?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틀렸죠? 응? 3번이지? 6번은 3번.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건축법에는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 내리고 시정명령 내리고 안 따르면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둘 다 쓸 수 있겠는데 이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라고 볼 수 없다. 그죠? 맞아. 자, 6번 3번 있고 7번은 대집행 물어봤어요. 자, 1번은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거야. 적법한 건축물은 철거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니야. 적법한 건축물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철거 명령은 무효고 앞에 A가 무효면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도 발생도 안 한 거야. 그죠? 그런데 왜 너 철거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후속 조치, 대집행 조치 들어간다면 좌르로 당연히 무효야. 후속 조치들. 앞에 A가 무효면 무조건 뒤에 행위도 무효로 만들어. 이거를 이제 무효면 언제나 승계야. 그죠?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은 자 1번은 대집행 계고 조치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 반복적으로. 근데 제일 첫 번째 한 것만 처분성이 있는 거고 응? 나중에 2차, 3차 반복한 거는 그냥 날짜만 연기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 2번에 어떻게 돼? 셋째 주 끝에 3차 뭐야? 2차, 3차 그죠? 응? 그래서 결국은 핵심 셋째 3차로 한 철거명령 대집행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소송 대상 안 된다. 4번은 그렇지.
대집행 방법으로 의무이행 확보할 수 있다면 법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네. 5번이 틀렸네. 4번. 자, 대집행 비용은 징수하는 거 법이 무슨 말? 강제징수 방법, 행정상 강제징수 방법, 법원에 힘 안 빌리고 행정청이 스스로 압류해서 경매를 팔았고 징수하도록 해놓으면 그 방법을 써야지.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그치? 있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4번이 된다.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대집행 틀린 거. 1번. 원래 대집행은 주간에 하지 야간에는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의무자가 동의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착수를 했을 때, 야간에 안 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등 이런 몇 가지 예외 경우는 야간에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동의했다 그러잖아. 의무자가 동의. 그러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다. 오. 그 다음에 2번. 첫째 끝에 부작위 의무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부작위 의무 위반이 돼서 곧바로 대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응? 하려면 한 번 더 대체성 있는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한 후 그 불이행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문제 없어. 곧바로 대집행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3번은 맞는 얘기. 비용은 안 내면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4번은 매점의 명도, 도시공원 시설의 매점을 비우고 이건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다.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퇴거 및 명도. 이거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오. 그러면 5번이 답이네. 5번은 법에 의하면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의무이행 확보하도록 해놨대.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그랬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이행강제금 틀린 거. 이행강제금은 학자들이 집행벌이라고도 부르는 거다. 근데 진짜 벌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과는 구별. 맞죠? 2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맞고 벌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3번 틀렸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쓸 수 있다는 거잖아. 부과할 수 있다. 근데 안 된다 그래서 X. 3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 강제하는 건데.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이 말이야. 야, 얼마의 이행강제금 부과할지 법률에서 딱 금액을 정해놨대. 그럼 법을 법원도 어떻게 돼? 법률이 정한 금액 이하로 부과하거나 그런 건 안 되지. 당연히 이행강제금 얼마 부과할지 금액을 법률에서 딱 규정하고 있다면 법원도 그 금액보다 적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없고 그보다 많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없고 법률이 정한 금액 그대로 부과해야지. 응?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응? 법률이 정한 금액대로 부과해야지 그 이하, 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맞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9번에 3번이었고 10번은 야, 봐. 2021년도 국가직은 즉시강제를 했더니 2022년도 즉시강제를 했어. 국가직은 즉시강제를 좋아하네. 자, 옳은 것만 고르면 2개 아니면 3개래. 기억. 즉시강제 조치 법적 성질 뭐야?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에 해당. 소송 대상이 되죠. 기억 들어가야 돼. 답지. 기억이 들어가야 돼. 기억 알고 나면 50% 확률이네. 응?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결정 나겠네. 그 다음에 니은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야.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는 행정벌이야. 벌. 즉시강제는 벌이 아니라 장래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죠. 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 응? 따라서 니은 X. 니은 들어가면 답이 안 돼. 그럼 뭐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면 3번이 답이네. 그죠? 답. 그럼 디귿은 자, 목전에 즉 눈앞에 닥친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뭐야? 발동. 아니 이 목전에 눈앞에 닥친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럴 때 하는 게 즉시강제. 근데 즉시강제 오늘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과거에는 이랬단 말이야. 법률에 근거 없어도. 응? 오늘날은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X. 그다음에 리을은 대표적인 예, 강제로 건강진단을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이행 안 할 때 하면 직접 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하는 거를 전제라면 즉시 강제 조치 또 예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급박한 경우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한다고 전제를 하면 맞다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다음 미음은 위법이잖아. 위법한. 응? 그럼 뭐 국가배상법상의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응?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적절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장년도 지방직은 강제 집행을 물어봤네요. 옳은 거 부르면. 기억은 무슨 말이야? 별도로 철거명령, 퇴거명령 따로 안 내도 철거명령 속에는 그 점거하고 있는 자 퇴거시키는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5.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1, 3번 중에 하나. 번호 2번하고 3번하고가 바뀌었네. 그렇지 않나요? 2번하고 3번하고 다 바뀌었어. 어쨌든 기억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아까 판례 있었지. 자기가 원래 국가재산 사용권이 있는데 엉뚱한 놈이 국가재산을 차지하고 시설물 설치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국가에게 빨리 이거 대집행해서 빨리 철거해달라 했는데 들은 채 많지, 그지? 그러면 진짜 사용권 있는 사람은 국가를 대신해서 그 권한 없는 자가, 권리 없는 자가 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법원에 그 사람을 상대로 민사동으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응? 그래서 니은 맞고. 그러면 기억 니은이 맞네. 그러면 1번이 답이구만. 응? 1번이 답. 그럼 디귿은 왜 틀렸어? 일단 첫째 줄 이거 맞나요? 공유재산, 이 공유재산인데 특별히 공익 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 공유 일반 재산 대부 계약. 응? 이거 뭐야? 사법상 계약이야. 그리고 계약에서 뭐야? 대부료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 사법상의 의무야. 그럼 첫째 줄 사법상 법률 관계다. 이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법상 관계니까 이 상대방이 대부료를 납부를 안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에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물품 및 관리법에 의하면 이럴 때는 행정상 형제징수 같은 방법을 쓰라고 해놨어요. 응? 그럼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근데 사법관계인데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그러면 그 방법만 써야지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잖아. 판례 와야 되는데 잘못 써놨지? 여기 전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더라도 했잖아. 인정된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그지? 틀렸고. 리을은 자 첫째 끝에 장례식장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사용 중지 명령. 이거 뭐야?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 부작위 의무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다 그랬죠? 그렇지? X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은 이행강제금 물어봤네요. 틀린 거. 자, 첫째 줄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 줄 끝에 간접 강제의 일종이다. 그죠?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야. 압박을 해서 압박용 수단이란 말이야. 그지? 스스로 이행. 간접 강제의 일종.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틀렸네. 셋째 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있다. 이 부분 잘못됐잖아. 승계될 수 없는 의무라는 거잖아. 일신 전속적. 그러니까 앞에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짐으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끝부분 때문에 승계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첫째 끝에 의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맞고 두째 줄
근데 어쨌든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이제 부과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의무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맞고 3번은 어쨌든 첫째 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죠? 더 이상은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이행강제금은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라는 점에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하는 벌과는 성격이 다른 거다. 맞고. 응? 답은 그래서 1번 나왔고. 13번은 약간 사례형. 자, X시의 공무원 갑은 시민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위반이란 이유로 철거 명령과 내리고, 그 다음에 안 따르니까 대집행 절차 해서 대집행 실행까지 완료했다. 이때 시민을은 대집행의 각각의 처분들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 자, 시민을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집행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응? 네. 1번 5. 응?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남지. 1번 맞고. 2번은 을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건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지. 손해배상 소송은 이때 이 소송을 제기받은 민사법원은 이 대집행 관련 처분들이 위법인지 여부 심사할 수 없다. 민사법원은 취소는 못 시키지만 위법이었는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응? 위법인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은 위법만 인정하면 배상해주로 판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어. 위법 여부는 얼마든지 심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X. 3번. 3번은 이게 2번하고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처분이 효력이 있냐 없냐, 또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될 때 민사법원은 이 처분은 효력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아니다, 독자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없는 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어.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법인지 아닌지도 민사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응? 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행정소법이 이렇게 규정 두고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은, 3번은 우리가 행정소송 공부할 때 할 거고, 4번은 자, X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X씨가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응? 배상해주고 난 뒤에 뭐야? 응? 공무원 갑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위법이나 알면서 했거나 위법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배상해준 돈을 공무원한테 물어내 구상할 수 있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손해배상 공부할 때 또 처음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배울 거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같이 물어본 거잖아. 딱 좁은 범위에서 낸 게 아니라 뒤에 손해배상도 또 행정소송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 잘 만드는 문제예요. 응?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하는 건 다 오늘 배운 것과 관련돼서만 이제 됐지만, 원래 또 많은 문제 유형이, 최근의 문제 유형이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가지고 막 섞어내요. 대집행 하나, 뭐 이행강제금 하나, 뭐 과태료 하나, 뭐 막 이렇게 섞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확보 수단 전체에 대해서 한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해요.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 이제 다음에 진도 다 나가면 또 그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대집행 틀린 거. 아이고, 1번 법령에 의해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쓸 수 있게 돼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 맞네. 그죠? 2번은 도시공원 시설 매점 나왔어. 그럼 뭐야?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된다 그랬네? 둘째 줄 끝에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이 돼요? 대체적 자기 의무 아니잖아.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야. 대집행 대상 안 된다고 해야지. 2번이 답이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반복된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된다. 단지 날짜만 연기해 준다는 뜻의 통지에 불과하다. 응? 맞고. 3번은 하자승계. 대집행 계고에 위법이 있다면, 취소사유 위법이 있다면 후속 영장 통보에도 승계된다. 응? 문제였고. 4번은 5번은 또 나왔어. 또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대집행법으로 철거 의무 이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철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퇴거 명령 따로 없어도, 응? 이거 나온 거고 맞고. 그 다음에 13번, 15번 틀린 거. 틀린 거. 대집행 1번 맞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대체성 있는 의무가 법령에 의해서 직접 부과되는 의무일 수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일 수도 상관없고 행정기관이 법집, 공무원이 법집행해서 부과하는 의무일 수도 상관없어. 그것도 다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죠. 문제없고. 2번은 끝에 틀렸다. 2차, 3차 반복한 계고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2번이 그때네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15번에 2번. 3번 질문은 대집행 비용은 세금 강제 징수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번 계고 조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정처분. 응? 근데 판례는 어떻게 돼?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충분히 기간만 준다면 현장의 문서 속에 계고 처분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맞고. 그 다음에 16번은 대집행. 진짜 대집행. 올해 국가직은 대집행도 냈네요. 틀린 거.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이 정한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맞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상 강제라는 제목하에 강제집행 4가지하고 즉시강제 이렇게 5가지를 규정해놨죠. 응? 2번은 2번 반복되니까 맞고. 3번은 맞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고 공법상 의무일 걸 요한다. 응? 맞고. 4번이 틀렸는데 뭐야? 어디가 틀렸어?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어떻게 돼? 국세와 동일한 수준의 선취득권,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국세 그 다음의 선취득권이지. 국가의 세금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대집행 비용을 이제 선취득권이. 응? 그래서 동일한 수준, 동일한 순위 X, 국세의 다음 순위,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 가지며. 그리고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금은 무조건 국고 수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무가 국가의 사무면 국고 사무로, 국고로, 지자체 사무면 제. 그래서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첫째주처럼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군데가 틀렸어요. 그래서 동일한 순위 요게 틀렸고 또 무조건 국고 수입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응?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자체의 수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이다. 17번은 사례형을 냈네. 여기 작년도 올해 지방직이었구나. 각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첫 번째 사례는 자 키워드 국유 일반 재산이래. 특별하게 공익 목적에 안 쓰이는 국유 일반 재산이면 뭐야? 이거 개인 재산, 사유 재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일반 재산을 5년간 대부 계약. 이거 뭐야? 사법상 계약 체결했는데 대부료는 1년에 1억씩 납부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을이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으니까 독촉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고, 근데 셋째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납부를 안 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놨대. 그럼 원래 우리가 배운 흐름이 이건 사법상 계약이고 대부로 납부하기로 한 거는 사법상 의무인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강제징수 방법을 쓰라고 규정이 있으니까 강제징수 방법만 써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행정청 갑은 국가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변상금 부과를 했다. 여기는 키워드가 이제 변상금 부과 처분이야. 근데 이 변상금 부과는 이 말하자면 허락도 없이 국가 재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게 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제재.
이 의무 위반의 제재 성격인 거예요. 공권력 행사로서 너 일반적으로 계약 맺고 썼을 때 금액에다가 플러스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게 됐고 그 금액에 그 20%에 해당하는 게 제재의 의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변상금 부과 조치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 이거에 불복해서 다투려면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응? 네. 자, 그러면 기획은 어떻게 돼? 기획은 갑이 을에게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공권력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 아니다. 맞아요. 처분이 아니에요. 공권력 행사의 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에요. 기억 맞아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이 들어가야 돼. 답지에. 그 2번은 날리고. 그 다음에 니은은 갑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갑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을을 상대로 민사고를 제기하여 청구해야 된다. X. 아니 행정상 강제징수 방법 쓰라고 돼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죠. 민사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거 안 되니까 니은 들어가면 안 돼. 기억은 들어가야 돼. 옳은 것만 보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답이나. 결국 다 보란 얘기야. 디귿번까지 다 봐야죠. 디귿 보니까 뭐야? 변상금 부과하는 조치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로서 제재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처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그러니까 사법상 사경 주체로서는 사법상 법률이 아닌데 그거라 그랬죠? X.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거 아니에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취소등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니까 틀렸어. 그러면 1번이 답이야. 1번만. 응? 그런 거 기억. 1번. 그 다음에 13번은 18번은 대집행 틀린 거. 자, 올해 8월달 문제네. 1번 뭐야? 철거명령 속에 퇴거명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별도의 퇴거명령이 필요가 없다. 응? 1번 맞고. 자, 2번은 질문 2번은 어떻게 되나요? 2번은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아까 우리 대집행법 보면 주간에 하고 밤에는 하지 마라 원칙이 돼 있죠? 그 밑에 또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대비시켜놔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2번이야. 대집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긴급 의료 장비 등 주치해야 되라. 응? 이 대집행법에 있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어요. 책에서. 맞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응? 네, 3번은. 자, 대집행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대집행 처분 있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죠? 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응? 바로 또 행정소송할 수도 있고. 응? 2번 문제였고 3번은 비용징수 의무자에게 문서로서 부과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지는 대집행. 이거 틀렸지? 해가 진 뒤에 해가 지기 전에 착수를 했다면 해가 진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잖아. 그러니까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이행강제금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이행강제금은 첫째 줄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압박을 줘서 스스로 의무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이다. 응? 맞습니다. 2번은 이행강제금 납부분은 승계될 수 없는 것이다. 맞죠? 3번은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형벌과 이행강제금 같이 줘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이행강제금은 전통적으로 부작위 의무나 대신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써왔으나 대체성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현재 결정이고. 맞죠? 그럼 5번이겠네? 자, 5번. 딱 나왔어요.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 부가 나왔죠? 이거는 외워야지. 농지법이 정한 이행강제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자는 30일 안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해라. 이의 신청하면 이행강제 부과는 없어지고 행정청이 지방법원에 넘긴다. 응? 그러면 지방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재판 절차에 따라 법원이 부과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따로 절차가 돼 있으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 아는 거로 본단 말이야. 따라서 그런데
행정심판 소송 대상 안 되는 건데 행정청이 어떻게 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를 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이거 행정소송으로 받아들여서 재판할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볼 수 없다. 아무리 행정청이 잘못 안내해줬더라도 법원이 재판해줘야 될 그 권한은 안 생긴다. 있다.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은 행정상 강제. 틀린 거. 1번 맞았네. 행정 대집행 방법 쓰도록 돼 있다면 두 번째 민사소송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철거 의무다 할 때는 별도로 철거 명령 따로 필요 없는데, 그지? 퇴거 명령 따로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 그랬네. 2번. 응? 이거 올라라 했지. 2번이다. 필요하다. 필요 없는데. 3번은 대집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 행정청이 입증해야지. 응? 그러니까 끝에 가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점은 주장하고 그런 요건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이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근데 그걸 뭐 엄청 길게 말했어. 핵심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그 다음에 4번은 공매. 첫째 주 중간에 공매. 이건 뭡니까? 공매는 강제로 경매로 파는 거잖아.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 여기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이 공매 처분에 의해서 재산을 매수한 자는 매수하고 난 뒤에 공매 처분을 행정청이 취소해버리면 자기만 꽉 나고 불이익 입지. 그는 뭐야? 공매 취소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소송으로 바꿀 자격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배운 걸로 다 풀리죠? 응? 뭐 더 이상 뭐 어렵게 안 나와. 다 맨날 판례 갖고 맨날 만들어내는 거지, 뭐지? 네. 다 맞았어요? 오늘 다 맞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몇 시야? 나 빨리 집에 가야겠네. 우리 어머니 뭐 수도관이 파열됐대. 나 지금 난리 났어.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예.